1966년 8월 9일 22시 40분 구중대의 기지 서쪽 지역에서 조명지뢰가 터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화기소대장 임봉만 중위는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그것이 동물이 밟아 터졌을 것이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근무하라고 지시합니다. 잠시 후인 22시 45분 이번에는 임봉만 중위가 전방에서 땅을 파는 소리를 경계 중이던 병사가 들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이번에도 그 보고를 무시합니다. 중대장이 이렇게 두 번의 보고를 무시한 데에는 우선 화기소대장 임봉만 중위가 새로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중대장은 쉬고 있는 부대원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중대 지역은 수풀이 우거진 남쪽 지역이 적의 접근로로 예상되었고, 넓은 개활지인 서쪽 지역으로는 적이 들어올 확률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중대장은 전방에서 호를 파는 소리가 들린다는 세 번째 보고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보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중대장은 미군 전차의 탐조등을 켜서 소리나는 방향으로 비추어 보라고 지시합니다. 8월 9일 23시 전차가 시동을 켜고 탐조등을 비추는 순간 전방에는 수많은 월맹군이 기지를 향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확인한 경계병들은 기관총 사격을 실시합니다. 총소리에 놀란 중대장 일행이 벙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근처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기지가 공격을 받게 되자 잠을 자고 있던 병사들은 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소총만 들고 자신의 담당 지역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적은 기지 내로 박격포 사격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대 지휘 벙커에 포탄이 집중적으로 떨어집니다. 월맹군은 전투가 시작된 지 단 10분 만에 총 170여 발의 박격포를 발사했으며 아군 전 사상자의 90%가 이때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대장으로 새로 부임한 강세호 대위, 1소대장 고기영 중위, 2소대장 이춘식 중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3대대는 전투 시작과 동시에 주요 지휘관들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3대대 구중대를 공격한 적은 월맹군 제88연대로 여기에는 2개 대대와 1개의 공병중대가 소속되어 있었으며 병력은 70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3대대가 기지를 건설한 7월 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한국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날 19시 30분부터 은밀히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월맹군은 기지의 서쪽 방향을 주공으로 하고 북쪽과 남쪽에서도 포위작전을 실시하여 밤이 깊은 시간에 일제히 공격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부대를 은밀히 배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차의 탐조등이 켜지게 되면서 아직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공격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지자 포병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는 지휘 벙커로 뛰어들어갔으며 서둘러 무전기를 잡고 대대본부에 화집점 AB311 지점에 포대 10발 사격을 요청합니다. 포대 10발 사격은 6문으로 이루어진 포대가 각각 10발씩 사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총 60발의 포탄을 발사하게 됩니다. 원래는 한두 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이를 보고 위치를 수정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효력사를 실시하는데, 한광덕 중위는 적이 미리 지정된 화집점에 있는 것이 확실시되어 바로 효력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근처에 있던 포병 중대에서는 구중대 지역에서 포성이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사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중대로부터 사격 요청을 받자 즉시 초탄을 날립니다. 이 시각이 전투가 시작된 지 3분 후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주요 지휘관들이 부상을 당하자 중대장은 기지를 뛰어다니며 병사들에게 전투에 임하도록 독려합니다. 전투는
적의 주공이 있는 서쪽의 이소대 지역에서 치열했는데 이 소대장이 부상을 당하자 이종세 선임하사관이 대신 지휘권을 잡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두코 전투에서는 미군 전차 소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전투 내내 전차의 59경 기관총으로 사격을 실시해 아군의 부족한 화력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위생병 위스콤은 포탄이 장렬하는 와중에도 기지를 뛰어다니며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월맹군은 초반 공세에 실패하자 이어 2차, 3차 공격을 감행했지만 아군 포격의 사격이 실시되면서 점차 그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는 628대대의 155포대, 61대대의 105mm 포대, 그리고 미군의 105mm 포대, 이렇게 3개 포대에 대한 사격 조정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포탄이 동시에 떨어질 때에는 어느 포대에서 사격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전면 사격 중지를 요청하고 다시 조종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관측장교는 628대대의 155포대를 중대의 남쪽 200m 선까지 유도하고 미군 105mm 포대는 북쪽 100m까지, 그리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61대대의 105mm 포대는 유도에 가장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화집점 AB311을 중심으로 기지 바로 앞까지 지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관측장교가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효과적인 사격 조정을 실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군이 지원해 주었던 PRC-25 무전기의 도움이 매우 컸는데 이 무전기는 적의 포탄 공격으로 안테나가 잘려나간 상태에서도 통신 기능에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미군도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해 주었는데 항공기가 전투 기간 내내 기지 상공을 비행하며 조명탄을 뿌려주었고 미군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박격포 위치를 확인하고 8인치 포로 제압 사격을 해주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월맹군의 공격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철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구중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으며 계속 기지 원거리에 포격을 실시합니다. 새벽 4시 전투 초반 부상을 당했던 신임 중대장 강세호 대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신혼 3개월 만에 월남으로 파병된 상태였으며 자신의 부대에 부임한 지 불과 4일 만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간헐적으로 저항하던 적은 완전히 퇴각하였으며 지원을 나온 11중대가 남아있는 적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신현수 기갑연대장은 두코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 아군이 7명 전사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자세한 전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대장은 3대대가 전투에서 크게 패한 것으로 예상하고 3대대를 추천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구중대의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는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기지 전방에 적의 시체가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신은 밤새도록 허위 보고를 하며 수천 발의 포탄을 날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방을 수색하던 11중대에서 다수의 적과 무기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전과는 적사살 184명, 포로 6명, 노획한 무기 62정입니다. 월맹군과 함께 철수한 부상자들까지 감안하면 적의 피해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군의 피해는 신임 중대장을 포함해 전사 7명, 부상 46명이었습니다. 이후 구중대가 철수하게 되면서 함께 싸웠던 미군 전차 소대에도 철수 명령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한국군 중대와 앞으로도 계속 함께 싸울 것이다 라며 철수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공적이 확인된 인원 190명에게 훈장이 수여되었으며 특히
소대장을 대신해 부대를 지휘했던 이종세 하사관은 하사관으로는 처음으로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구 중대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경고한 기지를 구축했으며 탄약과 물자를 비축해 두었다. 연일 계속되는 수색 정찰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병들의 경계 근무가 철저했다. 평소 부대원들에게 화력 유도 훈련을 실시해 효과적인 화력 운영이 가능했다. 포대에서는 전투 직후 신속히 사격 준비를 하여 정확한 사격을 실시했다. 전투 초반 지휘관들이 부상당하면서 지휘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음에도 전 대원들이 능동적으로 전투에 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 두코 전투 이후 미군은 한국의 중대 전술 기지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기지를 파이어 베이스라 명명하고 전술적인 운용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두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 참가하고 제6 부성병원에서 가려 중인 한 소대장은 제일 처음 부닥치는 월맹군이었지만 그들이 전투 경험이 20여 년씩이 된다고 그랬는데 막상 부닥쳐 보니까 별것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소총 사격이나 그런 포사격에 그만한 대항을 할 만한 이런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가고 또 사살당한 것을 보면은 정규군이랬자 명호부대와는 결전을 시도하려고 덤벼볼 만한 이런 적이 못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적을 자랑하는 맹호 앞에는 어떠한 적군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